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무슨 권리로 이런 홍콩, 자기 나라도 아닌 홍콩의 인권 법안에 서명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이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지나칠 정도로 저항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 깊은 의미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7년에 일국 양제라는 합의하에 일단 50년간 나라는 원차이나라는 팔리스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 움직이지만 각각 자치령을 가지고 경제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제, 두 양자 제도 제자를 중국과 홍콩 사이에 각각 쓰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년이 안 지난 그 일국 양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지 20년이 안 지난 이 상황에서 중국의 행포가 점점 커집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홍콩인으로서는 실제로 선거 자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제일 큰 거는 결국 홍콩의 대표는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행정장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정장관의, 우리로 치면 대통령 선거죠. 행정장관 선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입후보 시킬 수 없고, 중국 공산당에서 친중파, 핵심 친중파를 지명해서 내려보내면은 뭐 들러리로 홍콩의 후보자가 몇 명 설 수 있지만 이미 선거 제도상으로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중국이 내려보내는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도록 해라, 너희들 제도를, 너희들의 경제제도, 정치제도를 따라 해라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수하에 놓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997년부터 일국 양제 제도를 택하면서 미국이 걸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홍콩에 대해서 얼마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고, 중국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콩이 제대로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을 경우에는 향후 1997년 이후 향후 50년간에 걸쳐서 홍콩에 대해서 특별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 그 특별 경제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무역 관련 특수지위입니다.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는데 홍콩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년 미 국무부가 나서서 정말 중국이 얼마나 충분한 자율권을 홍콩에게 주는지 보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홍콩에 부여하는 무역 관련 특별 지위를 매년 연장해주고 재개해주는 거죠. 근데 올해는 홍콩 인권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미국이, 중국이 나서서 홍콩 인권에 관여하거나 제한을 할 경우에는 홍콩에게 주는 특혜도 우리가 수위를 조절하거나 없애기까지 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서명을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홍콩이 SOS를 미국에게도 치고 영국에게도 치고 도와달라고 할 때도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를 폭동이라고, 라이어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어서 이번에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중국 그리고 홍콩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법에 서명한다. 시진핑으로 보면 배신당했다는 거죠. 홍콩으로 보면 살았다. 구세주가 생겼다. 불과 5개월 전에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안 할 때에 트럼프의 명분은 홍콩 시민들하고 이 시위하는 홍콩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와 태도가 180도로 바뀐 겁니다. Why now? 왜 지금일까요? 첫째, 트럼프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불과 5일 전에, 4일 전입니까? 4일인가 5일 전에 홍콩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25일이니까 4일 전이죠. 홍콩 선거에서 294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홍콩 선거라는 것은 홍콩이 18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전체 총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294만이 투표했다는 건 홍콩 전체 인구의 71%가 투표에 참여하고 뭐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까지 하고 갔답니다. 투표의 참여율이 71%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18개 구의회 중에 17개를 범민주 진영, 다시 말하면 홍콩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중국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친중파가 아닌 반중파들이 끌고 가는 이런 이 의회에 그런 성향들이 18개 중에서 17개의 구를 절대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86%가 범민주 진영을 서포트를 지지하고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 452명의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콩이 86%라는 건 거의 400명 가까이에요. 395명이 실질적으로 4명입니까? 394명? 5명입니다. 5명이 범민주 진영에서 나온 후보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트럼프로 하여금 하나의 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하게 한 직접적인 가장 가까운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쯤은 내가 이제 작년만 해도 360몇 명이 친중파들이 당선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400명 가까운 452명 중에 400명 가까운 게 범민주 진영에서 당선됐으니까 트럼프가 It's a high time to support 홍콩 democracy. 야, 이쯤 되면은 내가 홍콩 인권 법안에 끼어들어도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타이밍이 좋다는 거예요. 첫째, 중국보다도 홍콩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둘째, 타이밍이 또 절묘한 게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사실 홍콩 인권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로서는 자기 계산을 하면은 이 1단계 무역 협상이 완성이 되면은 통과되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이 중부 지역의 곡창지대들이 전부 트럼프 표들인데 콩도 팔아야 되고 곡물도 팔아야 되고 농산물도 팔아야 되니까 좋은데도 불구하고 19일 날 상원에서 전원 예서 20일 하원에서 417대 1로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하라는 압박이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야, 이렇게 되면 내 선거에 불리해. 내년 선거에 불리해. 중부 곡창지대 사람들이 이 법안 미중 소위 말하면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불리해. 그러므로 나는 홍콩 인권 법안을 찬성할 수 없어.
라고 제낀다면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다 손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때 다시 의회를 가서 이게 3분의 2만 예스가 되면 이 법은 통과됩니다.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자신도 이쯤 되면은 지금 당장 나를 서포트하는 곡창지대에 좀 영향을 줄지 몰라도 도리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는데 내가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의회가 이렇게 전적으로 밀어주는 만큼 서명을 하는 것이 도리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세 번째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미국은 정말 중국을 길들이기를 군사력 경쟁, 1대1로를 중간 차단, 인도태평양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1대1로를 중간 차단,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20%, 25%, 15%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게 미국 돈 그만 도둑질 해가라 하는 것도 중국을 길들이기지만 미국이 중국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인권에 개입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50몇 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수민족 중에서 지금 중국이 쪼갈라지도록 분할되도록 중국에게 가장 큰 압박을 주고 있는 나라가 그 국가들은 각자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국가의 입장에서 나라들이죠. 신장 위구르, 티베트, 대만, 마카오, 홍콩 이런 나라들입니다. 문화도 달라, 경제 수준도 달라, 종교도 달라, 종족도 달라요. 아프간 국경과 맞대고 있는 신장 위구르는 생김새부터 종교부터 종족부터 다 달라요. 그들은 중국인이 아니야. 중국인들이 주로 믿는 유교나 불교가 아니야. 그리고 말은 아세안 지역이 중앙아시아지만 그들은 생기는 게 거의 쿠르드족처럼 뼈대가 굵고 그리고 그들의 불교도 유교도 아닌 이슬람이에요. 이 신장 위구르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난리를 치니까 얘들을 직업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감옥 같은 걸 감옥 비슷한 걸 만들어 거의 북쪽에 있는 정치 수용소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독립자치를 부르짖는 신장 위구르인들을 전부 다 그게 감금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게 중국 이 본토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접근해서 미국이 그들의 독립을 꼬드기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근간부터 흔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탱크를 몰고 들어오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생명의 지장을 받고 죽게 되고 중국과 무기를 통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중국들 왜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 그보다 더 큰 탄압이 그보다 더 큰 압박 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티베트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에 들어서 대만에게 무기 수출해주고 엄청나게 무기 수출했어요. 원래만 해도 2조 넘는 걸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산협력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소위 말하는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항해의 자유작전에도 대만을 끼워 넣고 그리고 대만으로 하여금 너들 원차이나 밑에서 벌벌 기지 마.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키신저가 사실은 원차이나 하자 해서 너들 여기에 대만에 주둔하던 미군까지 철수시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중국에 맞서는 걸 도와줄 테니까 미국 편으로 줄 서.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대만도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 이렇게 미국이 났습니다. 그 뒤에 역시 인권이에요. 홍콩, 자, 홍콩 인권법안에 찬성해서, 그럼 마카오 마찬가지야. 홍콩 인권법안에 찬성을 하고 법안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이제 대만 인권에도 미국이 개입하고, 티베트 인권에도 개입하고, 신장 위구르 인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이나 총이나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이들을 인간답게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발판을 미국이 앞장서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중국이 4분 5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스스로 4분 5열 수 있는 요인들 많이 갖고 있어요. 중앙통제, 공산당의 철저한 중앙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을 영원한 황제로 만들어놨습니다. 헌법까지 개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퍼질 수 있는, 공기를 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지금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나서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걸 인터넷에 내리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댐이 터지는데 그거를 모래 주머니 몇 개를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중국 자체가 이렇게 4분 5열 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위험 요인, 연안과 상간 내부와의 빈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건 갑자기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갑자기 등소병 이후에 개방 정책을 쓰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영국과 폴란드와 이런 국가들에 의해 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부터 이미 연안 지역의 국가들은, 지역의 영역들은 돈맛을 알고 민주주의를 알고 무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 줄 알았어요. 완전히 외부로부터 두줄돼 있고 고립돼 있던 내부 지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개방 정책에 의해서 더더구나 1대1로에 의해 가지고 정말 전 세계와 무역을 하겠다라는 무역로, 해상을 통한 해상교통로, 그리고 육로를 통한 비단길을 만들겠다고 설치고 본격적으로 2013년 이후부터 나서기 시작하자 그 연안과 내륙 지역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오픈 시스템에 의한,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확장됨에 따라서 내재되어 있던 불만이 폭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족, 경제, 종교, 문화가 다 다른 국가를 억지로 중국 통제하에 지금 갖고 있는 덩치 큰 너댓 개의 구역들이 다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독립은 자유민주주의를 취하고 싶은 애타는 갈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중국은 이들을 꽁꽁 묶어서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미국은 모든 걸 다 관용하고 넘어가지만 두 가지는 절대로 미국이 관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우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을 하는 것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단순한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기술전쟁뿐만 아니라, 물론 기술전쟁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무역전쟁이 단순한 것도 아니지만 무역전쟁, 기술전쟁만 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정신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넣는 군사비,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
미국이 나서서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 내에 있는 국가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에 불을 떼줌으로써 중국 스스로가 패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가장 완전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한 사회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패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 홍콩 인권 법안은 그건 단순한 홍콩 한 400만에 대한 서명하는 자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홍콩이 바로 민주주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장관은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지명해 놓은 사람을 뽑도록 시스템을 끌고 가지만 내재적인 민주화에 대한, 그리고 미국을, 영국을 향해 홍콩 시민들이 SOS를 치는 그 갈망이 너무나 강하고, 그게 선거라는, 홍콩 내의 구의회 선거라는 걸 통해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 타이밍을 미국은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중국 패권 시도하지 마. 너들은 절대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길길이 날뛰고 내정 간섭한다고, 절대로 미국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반응은 아직까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정부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1단계 무역 협상을 해야 중국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데 섣부른 반응을 내놓으면은 설익은 이 고름자리를, 상처자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으니까 절제된 메시지를 낼 겁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아니면 먼저 무역 1단계 무역 합의부터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중국의 반응은 황구시보라든가 중국의 언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천재 아닙니까? 네. 아직도 트럼프를 욕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절대 바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방위비 분담을 끌어내고 동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따르릉 벨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